그런가 하면 웬만한 자극을 줘도 별로 개의치 않는 종도 있다. 견종 특성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지금 이 네트리버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이 상당히 유순화되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좋아해준다는 그런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레트리버 종은 낯선 사람을 많이 접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 사람을 위해 일할 도우미견을 뽑기 위해 훈련사들은 각종 테스트를 한다. 보통 덩치가 작은 개들을 청각 도우미견으로 뽑는데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리 반응 테스트를 시도했다. 이 미니어처 핀셔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소리에 두려운 반응을 보인다. 성격도 소심해 보이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좀 더 나이가 있는 요크셔 테리어도 반응은 마찬가지. 지금 저 개는 제가 하모니카를 이렇게 불었을 때 저를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지금 소파 뒤로 숨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지금 자기가 어떤 그 접하면서 안 좋았던 기억들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손이나 사람의 어떤 이렇게 터치, 접촉하는 거를 상당히 거부하고 제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리에 민감한 개들에게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 그 개가 타고난 기질이나 과거 주인과 지내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추정해 볼 수 있다. 조금 뭐 사람에 대한 반응이 조금 보였는데 나와서 직접 이제 핸들링이라고 하죠. 이제 견투를 잡고 직접 보행을 해보니까 개 스스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만의 세계가 지금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견으로서 사람을 어떤 도와줘야 하는 그런 어떤 청각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기질이 너무 강하고 너무 뚜렷하면은 사람하고 이렇게 융화를 한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한테 가서 좀 어느 정도 그 의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서.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녀석도 있다. 사람을 너무나 잘 따르고 좋아하는 반응이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보인다. 집에서 아마 되게 그 자기 주인한테 되게 뭐 사랑을 받던 거 아니면 되게 이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다른 일하는 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 더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즉각이야, 즉각. 어? 이 부분은 훈련으로 교정하기로 하고 도우미견 훈련소로 내려갔다. 기질이 순한 녀석들로 뽑기는 했지만 이 무리 내에도 서열은 정해지기 마련이다. 한눈에 봐도 카리스마 넘치는 이 미니어처 핀셔가 무리의 대장이다. 그리고 이 둘은 방금 들어온 신참. 뚫어지게 바라보는 대장의 시선에 압도당했는지 녀석들 슬슬 자리를 피한다. 대장은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서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배를 보이고 눕는 것은 지배자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 대장은 지금 신참의 냄새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와중에 서열 2위가 지배권에 도전하는 행동을 보였다. 절대 복종과 반역이 공존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에 우두머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엔 싸움의 중재자로 나서기까지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은근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새로운 서열 1위가 될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 정하기도 훈련사가 들어오자 다 뒤집어지고 말았다. 감히 넘볼 수 없는 넘버원이 나타나자 세력 판도는 순식간에 훈련사 위주로 재편성되었다. 이 상황에서 개들이 깡충깡충 뛰는 건 훈련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서열 1위와 자기가 가깝다는 것을 다른 무리에게 과시하면서 자신의 서열을 올리려는 행동이다. 소심하고 이런 애들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제가 만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제일 대장이 이렇게 만져줌으로 해서 얘는 그만큼 스케일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뻐해 주니까. 인위적으로 이런 애들은 이제 자신감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이 지금 안 보는 척 해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저놈은 우리 대장이 이뻐해 주는 놈이다. 그리고 우리 대장이 이렇게 만져줌으로써 얘는 자연스럽게 이 친구들보다는 어느 정도 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인위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만들어 주는 거는 얘가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서 도우미 견으로 일할 녀석들이 너무 소극적이거나 또는 성격이 너무 드세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훈련사들은 그들의 서열 본능을 도우미견 훈련에 종종 응용하곤 한다. 약한 개체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이미 기가 세진 녀석들은 어느 정도 무관심하게 대한다. 이것은 늑대 우두머리나 어미개가 조직을 통제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훈련사의 보이지 않는 조종에 서열 1위도 복종의 메시지를 보낸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외면하는 넘버 2. 얘 같은 경우에 성격이 강해요. 성격이 강하고 마킹 성향이 강하고 지배 성향이 강해요. 이런 애들은 제가 인위적으로 배를 갖다 땅을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뒤집어서 절대 복종적인 그런 동물들한테는 이렇게 배를 보인다는 것은 절대 복종적인 어떤 의미를 뜻하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절대 복종하라는 의미에서 배를 이렇게 누르고 지그시 제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그리고 목소리를 좀 굵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화음을 좀 지르는 거죠. 기다려. 그럼 얘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으면서 저놈이 지금 대장한테 혼나고 있구나.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가 얘 서열을 자꾸 깎아주는 거예요. 이 개들 사이의 어떤 형평성을 제가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놈이 너무 요즘 막 기가 살아가지고 너무 막 설쳐대고 너무 어떤 그런 공격 성향이 나타나면 제가 다른 애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쪽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개 쪽을 줘가지고 이놈을 갖다가 지금 확 깎아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나야. 성격 강한 개의 공격성을 죽이기 위해 때론 강력 처방도 동원해야 한다. 그로부터 며칠 후 거칠게 지저대며 기고만장하게 굴던 넘버 2가 사람 곁에 딱 붙어 있다. 폴짝폴짝 뛰며 훈련사와의 친분을 과시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
무리아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늘 그렇듯 한쪽에서는 소소한 다툼들이 벌어지고 그런데도 우리안이 소란스럽지가 않다. 그러고 보니 걸핏하면 싸움판에 끼어들던 넘버 2 녀석이 보이질 않는다. 정말로 기가 죽긴 죽었나 보다. 이 녀석에게 집안은 모두 자기 영역이다. 마음대로 짖어도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는다. 외출했다 돌아온 막내딸을 보고는 깡충깡충 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짖어댄다. 심지어 소파 위로 올라가 꼬마 아가씨를 슬쩍 위협하기도 한다. 이리 와. 아니야. 쳐다보고 바로 가버려. 이 집에서 녀석이 유일하게 따르는 사람은 이 집의 안주인이다. 여기서 살아가는데 안주인만 따르면 문제가 없음을 간파한 모양이다. 이거 지원반 좀 빠르죠. 개의 생활 습성은 집단 생활을 하는 동시에 우두머리에 복종하는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두머리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는 상대방을 읽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저한테 오죠. 오고 나서 소파 누워 있으면 다시 옆에 누워요. 안주인이 외출하자 녀석은 잠시 서성이더니 은근슬쩍 바깥 주인 옆으로 간다. 올라와. 그래도 아직은 자기보단 서열이 높다고 보는 것 같다. 새끼가 엄마가 없으니까 아빠한테 그러네. 얘는 우리 가정이라 생각하고 이제 정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미워도 잘못한 거 있어서 봐주는데. 그러나 바깥 주인까지 외출하고 홀로 남은 막내딸은 녀석에게 만만한 상대다.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대상과는 상대하기 귀찮다는 표정이다. 낯선 사람을 보면 물어뜯으려고 달려들던 말티즈. 자기의 대장이 외출하고 없으니 서열 2위로 인정한 엄마한테 고분고분하다. 대장이 돌아오자 녀석의 관심 대상은 오로지 대장뿐이다. 개들의 이런 행동을 보며 사람들은 충성심 또는 애교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늑대들이 우두머리에게 보이는 복종 본능이다. 자신이 따르는 주인의 털끝 하나 건드리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이 개의 행동은 신참 양무리 개에게 이삼이가 더 맹렬히 짖어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우두머리에 대한 불복종으로 보는 것이다. 주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개들은 성장기에 사회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이 무서워하죠. 그렇네요. 어디로 가? 개에게 있어 사회화란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생후 3개월 된 이 녀석은 탐지견 후보인데도 너무나 소심해서 이런 사회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사회화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야외로 데리고 나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개는 갑자기 접근하는 어린이를 마치 자신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도 사람에 따라 성격이 틀리겠지만은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도 성격이 다 틀려가지고 얘는 약간 소심한 성격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좋은 품성으로 사람들의 환영을 받도록 하는 것. 개를 키우는 사람들의 몫이다. 하지만 개의 종류에 따라 사회성이 아주 약한 개도 있다. 진도들이 가장 훈련소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낯선 사람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견종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 투쟁심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서열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 항상 자기가 강인함을 표현을 합니다. 진돗개는 늑대의 성질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개 중에 하나다. 사람을 잘 따르기로 유명하지만 특별히 진돗개가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자기 우두머리다 싶은 존재에게 절대 복종하는 늑대의 성질 때문. 하지만 우두머리 이외의 외부인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을 종종 나타낸다. 그런가 하면 웬만한 자극을 줘도 별로 개의치 않는 종도 있다. 견종 특성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틀려집니다. 지금 이 네트리버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이 상당히 유순화돼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좋아해준다는 그런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취해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레트리버 종은 낯선 사람을 많이 접해야 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훈련사는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 아직 모르는 초보 안내견에게 위치를 확인시키며 하나씩 알려준다. 턱 찾았어. 이야. 똑같은 턱이 나오자 이번엔 배운 대로 잘 멈춰섰다. 주인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스스로 여기 찾아와서 멈춰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또 발전하게 되면 개들이 깨닫기 시작해 돼요. 아, 주인이 이 길로 가야 되구나. 그래서 주인이 일로 가면 더 안전하구나.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도우미견들의 훌륭한 업무는 스스로 좋아서 하도록 할 때 가장 빛을 발한다. 주인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사회적 보상이 이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다. 훈련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더라도 다양한 환경을 가능한 많이 접하게 해야 한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방해꾼이 있어도 주인이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는 걸 보니 이제 제법 안내견 폼이 난다. 사방에서 음식들이 유혹해도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갈 수도 있다. 코로 들어오는 맛의 끌림도 훨씬 크겠지만 그것을 무시하도록 훈련받는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개가 가진 식탐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공항에서 불법 음식물을 탐지해내는 탐지견이 그들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시각에 의존해 세상을 보듯 개는 후각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기억한다. 이들에게 세상은 다양한 냄새의 조합이다. 저 공기 중에 얼마나 많고 다양한 냄새 입자가 생생히 보일까? 지금 이 탐지견은 식탐에 의해 움직이지만 자신이 먹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다. 목표물을 찾아냈을 때 주인한테서 받게 될 칭찬이 더 좋은 것이다.
똑같은 음식물의 유혹 앞에서 훈련의 내용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둘 다 주인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란 점에선 같다. 그런데 안내견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안내견은 기본적으로 명령에 복종을 하게 돼 있지만은 지적 불복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은 명령을 내렸지만은 개가 판단을 해서 위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견이 판단해서 스스로가 피해서 가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훈련을 다 마친 코니는 시각장애인 주인을 만났다. 사람 가족이라는 조직에 편입돼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적절한 보상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간다. 폰이랑 같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거침없이 걸을 수 있고 하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동물에게는 이익이 되는 관계.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이상적인 관계가 아닐까? 그 밖에도 우리 주변에는 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도우미견들이 많다. 타고난 경비견으로 침입자를 맹렬히 공격하는 로트와일러가 해안가에 나타났다. 둘러봐야 물밖에 없는 바다에서 뭘 보고 짖는 걸까? 물속의 세상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개의 코로는 다 보이는 모양이다. 그물이 올라오자 그제서야 사람들 코에도 냄새가 다가온다. 서해안을 오염시키는 불법 어뢰행위 단속에서도 개의 활약은 빛이 난다. 이 친구는 청각장애인을 도우며 살아가는 도우미견이다. 유기견 센터에서 발탁돼 여기까지 왔다. 과거엔 주인에게서 버림받았지만 지금은 사람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꼭 도우미견이 아니더라도 개들에게 적당한 할 일이 생긴다면 무료한 일상이 덜 지루하지 않을까? 할 일이 있다는 건 개에게도 재미난 일일 게다. 자폐아동에게 치료견은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되기도 한다. 이 아이들이 마음 읽기가 약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의도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위 눈치가 굉장히 약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물들을 통해서 이 동물들도 나처럼 생각이 있고 의도가 있고 소위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그런 매개물이 될 수 있다. 소문이 누구 줄 거예요? 동물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세상을 보는데 이는 자폐아가 보는 방식과 비슷하다. 흔히 자폐증 아이들이 아주 예측 불가능하다, 아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은 너무도 예측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반의 아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틀지 모르는 자기가 예측이 불가능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 가기를 오히려 꺼린다는 거. 그러면서 외려 동물이 훨씬 사람보다 예측 가능하다는 거, 편하다는 거. 개에게는 좋은 감정과 싫은 감정이 공존하지 못한다.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듯 단순 명쾌하게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은 자폐인과 비슷하다. 그들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일반인보다 오히려 개를 더 편하게 느끼는 이유기도 하다. 치매 노인들에게도 개는 좋은 치료 효과를 주고 있다.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외로운 나날을 보내던 치매 노인들은 자신을 좋아해주고 따라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크다. 처음에는 뭐 강아지 오는 것도 싫다, 더럽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웃지도 않으셨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언제부턴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치료견 하는 프로그램에 곁눈질로 보시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까 4층에서 보셨던 그 할아버님이시거든요. 굉장히 기다리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음을 열 때 표현을 굳이 하지 않아도 치료견 같은 경우에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문제 행동견 뒤에는 문제의 주인이 있다. 만일에 중간에 와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고 그냥 걔가 버티고 으름대서 그냥 내가 놔줬어요. 그냥 놔주게 되면 걔한테 지는 겁니다. 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걔는 저의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내가 와 해서 안 오면 약간의 힘을 해서라도 와 옳지 올라오게 되죠. 잘했죠. 잘했으면 올라온 것에 대한 충분한 칭찬을 합니다. 옳지. 이 사람한테 가더라도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왜? 칭찬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개에게 인정받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 주인이 개의 본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와 해서 안 오면 안 돼. 응. 옳지 잘했어. 또 동생한테 가라. 자기보다 낮은 서열이라고 무시하던 행동이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왜 안 돼? 가만히 있어. 이 개가 유독 신발에 공포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신발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발로 걷어 차인 경험입니다. 네.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네, 그런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발에 대해서 이렇게 노이드가 있는 거지. 제가 산책 갈 때도 엄청 여기 앞발을 코를 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거 안아주고 이랬거든요. 걔가 신발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발이 가면은 뒤로 물러나면서 문단 말이에요. 물러나면서 신발이 공격을 해올까봐 내가 먼저 공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신발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걔가 전진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가면은 뒷걸음질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에 대해 그러니까 발로 발길질을 몇 번 당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
신발이 발이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먼저 물고 지금 도망치잖아요. 그거는 전에 신발에 체했다는 경험이 좀 많은 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내키는 것보다도 계속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옳지. 신발 가도 괜찮아. 옳지. 이거 알아?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이 녀석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두려움과 경계심이 커지다 보니 결국 자신의 생존을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발도 아닌 손인데 왜 또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 걔는 사람 품에 안겼을 때나 줄을 맸을 때는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보호 본능도 있고 지금 그 따님에 대한 집착도 많고 또 아버님이 해오신 게 저희가 공격 훈련 가르칠 적에 기본적인 거를 지금 행동을 좀 보이시거든요. 애한테 갈 때 다정하게 이렇게 이뻐해줘야 되는데 가질 때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자극을 하시단 말이에요. 아버님도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재밌으시니까 짓고 그런 게 재밌으시니까 아버님도 즐기고 걔도 즐기고 그럼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네, 저도 울어요. 안 돼. 안 된다 했어. 이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걔가 문단 말이에요. 아예 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걔는 그걸 계속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려도 괜찮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계속. 이상 행동을 보일 때는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한다. 무조건 혼내면 걔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만 들게 되고 결국 공격 행동으로 이어진다. 지금 겁이 엄청 많아. 가만히 있어. 줄 잡았던 거 이런 거를 저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식구들도 줄을 같이 해야 되는지. 당기면서 안 되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제가. 예, 왜? 주인에 대한 약간 배신감도 걔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래야 되는 거. 안 돼. 뭐? 안 돼. 네.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뚱하게 마시고 좀 많이 좀 애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대를 모르면 사랑의 방식도 서투를 수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사랑하거나 오해와 편견으로 외면하거나 사람에게 개는 대상이었지만 개들에게 있어 사람은 거대한 환경이다.